예, 안녕하십니까. 저는 숙명여대 IT공학과에 현재 재직하고 있는 임순범 교수입니다. 제가 오늘 부탁받은 거는 지금 서울시 디지털 약자 동행을 넘어서 서울시에서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는 약자와의 동행, 그 큰 범위가 큰 약자와의 동행 정책에 대해서 좀 점검하고 제안해달라 그래서 그건 제가 좀 부담스럽다. 제가 뭐 정책을 평가하고 할 입장은 아니고, 그럼 그동안 진행됐던 사업을 한번 쭉 둘러보고 그 다음에 제 의견을 말씀을 드리겠다 해서 오늘 이렇게 자료를 준비를 했습니다. 서울시 약자동행 추진단은 작년 7월 달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그리고 제가 요거는 기술동행 오픈 네트워크라고 이 약자와의 동행에 필요한 기업들, 필요한 기술들을 개발하는 기업들을 모아서 서로 네트워크를 형성하자라는 그런 사업이었습니다. 그래서 저 여기 자문위원장으로 지금 참여를 하고 있고, 그래서 최근에 한 보름 전에 약자동행 박람회까지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기술동행 네트워크 할 때 오세훈 시장님 제가 옆에 서 있네요. 그리고 여기 보름 전에 진행됐던 내용 박람회입니다. 그리고 또 진행됐던 일들이 약자기술 혁신 전문가 자문회의 발차례하고, 그다음에 약자 불편 문제 도출해서 과연 어떤 약자들을 지원을 해줘야 될런지 그런 선정 작업도 했습니다. 그래서 오픈 네트워크도 한 달에 한 번씩 좀 열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박람회는 크게 이제 하는 거고, 관련된 기업들 모아서 실제 당사자들하고 그다음에 기업들하고 그다음에 서울시 담당 약자동행 추진단 이렇게 모여서 과연 어떤 게 필요한지 같이 커뮤니케이션하는 그런 자리입니다. 그다음에 최근에 약자동행위원회도 출범이 됐습니다. 그리고 그거 말고도 뭐 여러 가지 서포터즈라든지 뭐 등등 이런 사업들을 추진단에서, 제가 아니라 저는 이제 이런 추진단을 하는 사업 중에 일부의 자문위원으로 참여를 하고 있고 사업 추진단에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런 사업도 했어요. 이제 서울시의 테스트베드 서울 뭐 이런 기술 지원 사업 또는 서울 혁신 챌린지, 이때 약자와의 동행에 관련되면 우대를 해주는 그런 사업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게 과연 약자 동행에 해당되는지 그런 걸 심사를 했습니다. 근데 심사하는 게 쉽지가 않더라고요. 자, 그리고 또 제가 이번에 자료를 찾다 보니까 서울시가 작년도 바르셀로나에서 열린 스마트 시티 월드 콩그레스에서 우수 도시로 선정이 됐더라고요. 그래서 좀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게 이제 바로 나오시네요. 그래서 홍보하려고 나온 건 아니고, 이 정책에 점검을 해달라 그래서 제가 정책을 잘 모르는데 이렇게 자문위원으로 참여해서, 근데 마침 한 달 전에 서울시 의회가 이 약자의 동행 정책에 대해서 질의라 그러나요? 심의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신문 기사들을 제가 한번 살펴봤습니다. 그랬더니 뭐 여러 의원들이 뭐 이런 코멘트들을 많이 해줬습니다. 그래서 이건 신문 기사에 난 제목들이고 그 몇 가지를 소개해드리면, 김영철 의원 저분이 제일 아주 열심히 많이 질의를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처음 우수 사업들, 구에서 진행하는 우수 사업들은 아예 소관부서랑 연계해서 좀 더 적극적으로 제대로 좀 성장시켜 달라. 그런데 자치구 공모 사업이 뭐 사업 기획 단계에서 공개 평가 지표가 처음에 공개가 안 됐더라. 그래서 공개 좀 해달라. 뭐 이렇게 또 지적을 하고, 그 다음에 약자와의 동행 지수라는 거를 서울시에서 개발했는데 그게 좀 지적을 많이 당했어요. 그게 암만 해도 이 동행 지수라는 건 뭐냐면은 결국은 사업을 진행하고 난 다음에 이게 얼만큼 잘 됐는지 평가할 수 있는 그런 지표인데, 그게 결국 그 다음에 예산에 반영이 됩니다. 그래서 그 지표 관리를 조금 더 철저히 해달라. 그 다음에 실제 실효성 있게 대응해달라. 또 딴 분들도 이 약자의 동행 지수를 좀 개선해달라. 특히 그 안에
예를 들어 이제 이런 걸 지적했어요. 위기 소상공인의 정의가 명확 기준이 없다. 과연 위기에 닥친 소상공인이 누구냐? 매출 급감이 얼만큼 돼야 위기냐? 소상공인이면 매출 규모가 어떻게 해야 소상공인이냐? 이런 기준 없이 그냥 위기를 닥친 소상공인이다. 뭐 이렇게 돼 있었던 모양인가 봐요. 그 다음에 또 교통약자가 어떨 때는 장애인 노약자만 교통약자고 어떨 때는 교통을 이용하기 불편한 상황에 놓인 뭐 심지어 외국인까지 포함한 그래서 여러 가지 지표상에서 일관성이 좀 부족하더라. 그리고 이런 지표는 정의와 그 측정 방법을 정확히 좀 해야 되겠다고 굉장히 지적을 잘 해주셨더라고요. 또 그 다른 박영한 의원님도 뭐 이 지표에서 지엽적인 게 많더라. 그 다음에 이병도 의원님은 아주 지적을 많이 해주셨어요. 지표가 너무 규모에만 좀 신경 쓴 거 아니냐. 실질적인 걸 좀 많이 포함해달라. 그래서 제가 약자 동행 지수가 과연 뭐 어떤 건지 여러분들 아마 그렇게 뭐 잘 알고 계신 분들도 있지만 익숙하지 않은 분들도 있어서 삶의 격차가 벌어질 수 있는 이제 6개 분야 생계 돌봄하고 주거, 의료, 교육, 안전, 사회통합 이런 6개 분야에 대해서 각각 세부 지표를 만들었더라고요. 그래서 뭐 생계 같으면 뭐 취약계층 어떻게 할 건지, 돌봄계층 어떻게 할 건지, 뭐 주거 같으면 청년 주거 문제 어떻게 할 거냐, 의료면은 경제적 양극화에 따라서 빈곤층의 건강관리 등등 이런 식으로 세부 지표를 만들어서 앞으로 약자의 동행을 추진하는데 평가 지표로 삼겠다 했는데 조금 좀 많이 개선이 필요하지 않나 싶어요. 그 다음에 저 오른쪽에 보면 김영희 의원 같으면 약자 동행 추진단이 당사자인 약자 의견 청취가 좀 부족하지 않냐 하고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해주셨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약자의 의견을 청취하고 그걸 다시 반영할 수 있는 어떤 구조적인 제도가 필요하지 않냐, 그런 구조가 필요하지 않냐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나머지 분들은 그 다음에 좀 뭐라 그럴까 비판적인 분들도 있었어요. 약자의 등 추진단이 이거 홍보단이지 이게 진짜 추진단이냐, 너무 뭐라 그럴까요? 일반 사업에다 약자만 붙여서 그러니까 처음에 이게 시행하다 보니까 좀 시행착오가 있었던 모양인가 봐요. 심지어 반려견 순찰 때 여기다 앞에 약자를 붙이고 그래서 온갖 거에 약자만 붙이면 다 약자와의 동행은 아니다. 조금 정제해서 할 필요가 있다. 또 심지어 이렇게 여러 가지를 하다 보니까 실수도 좀 있었던 것 같아요. 약자와의 동행 여기 보면은 서울시 약자와의 동행 365일 관련해서 홍보 책자를 만들었는데 처음에 점자책으로 다 한다 그랬다가 표지만 점자책으로 나왔대요. 그래서 그걸 굉장히 신랄하게 비판을 했는데 그거에 대한 답변은 이게 원래는 일부만 약자 시각장애인이고 대부분의 내용은 일반인 대상이라서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했다. 그래서 좀 처음에 홍보가 좀 잘못된 부분이 있다라고 답변을 하더라고요. 그리고 또 심지어 뭐 꼭 약자뿐만이 아니라 일반인도 다 같이 포용을 해달라는데 이런 건 저희 주제가 아니니까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도 한번 서울시 약자 추진단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자료로 한번 보내달라 그래가지고 살펴봤어요. 그래서 스마트 도시 정보화 시행 계획을 한번 살펴봤더니 실제로 업무를 추진하는 것은 이렇게 지금 6개 담당관이 있고 약자 동행 추진단은 별도 기구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리고 정책 환경을 보면은 뭐 쭉 적혀 있는데 제가 저 빨간 네모 쳐놓은 게 그러니까 여러 가지 정책 중에 일부 부분적으로 이렇게 들어가 있어서 제가 보기에도 좀 이렇게 되면 이게 좀 분산이 돼 있고 일관성이 좀 부족하지 않나 그런 느낌이 좀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거를 뭐 구체적으로 뭐가 좋다 나쁘다 평하는 것보다는 그 아까 서울시 의원들이 지적했던 게 이런 근거가 있으니까 그렇게 지적을 하는 모양이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는 요거는 뭐 제가 지적이라기보다는
만약에 제가 사업을 한다 그러면 이런 사항을 조금 더 중점적으로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제 생각, 제 개인적인 의견으로 좀 제언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뭐든지 이 우리가 보통 어플리케이션을 개발한다, IT 기술을 개발한다 할 때 제일 중요한 거는 저는 사용자 평가라고 봅니다. 실제로 제가 대학교에서도 지금 현재 가르치고 있는 게 사용자 평가, 뭐 사용자 인터페이스 설계 이런 부분을 중점적으로 가르치고 있는데 제일 중요한 거는 사용자, 즉 여기 같으면 당사자, 우리 약자, 당사자의 실증 그런 평가가 그래서 그거를 반영할 수 있도록 제일 중요한데 그래서 서울시에서 보면은 실증 랩, 디지털 포용 랩이라는 랩을 진행을 하는데 이 개발자가 좀 편리하게 돼 있고 실제로 당사자의 의견 청취는 좀 부족하지 않아. 아까 서울시 의원도 지적을 했듯이 조금 부족하지 않나. 그런데 당사자 실증 왜 중요하냐? 결국 기술 개발의 성공 여부는 자, 기술 개발에서 저 항상 지적하는 게 기술 개발했는데 잘했어요. 사용자가 안 쓰면 끝입니다. 암만 좋은 기술로 암만 좋은 제품 만들어봤자 사용자가 안 쓰면 돈만 들인 거죠.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거는 사용자 중심 설계. 그래서 설계 시작부터 요구사항 분석부터 사용자가 참여해서 사용자 의견을 반영해야만이. 그래서 제가 항상 지적하는 게 이거예요. 저희 학교 저 출석부 온라인 출석부 제일 싫어해요 제가. 거기에 교수 의견 안 들어가고 심지어 조교 의견 안 들어가고 개발자가 개발해 놓으니까 그 사람들 20년 전에 학교 다닌 사람들이 개발해 놓으니까 쓰기 불편해요. 맨날 투덜투덜대면서 쓰고 있거든요. 그래서 한번 제 의견 좀 받아가지 안 받아간다고 그런 부분입니다 이게. 그래서 사용자 참여 설계라는 그런 용어도 있는데 반드시 그런 건 좀 반영이 됐으면 더 좋은 기술 개발이 되지 않을까. 그래서 기술이라는 거는 늘 사용할 수 있는 기술, 좋은 기술이 아니라 좋은 기술을 넘어서 늘 사용할 수 있는 기술이 돼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어울림 광장이라든지 아까 그 동행 광장 그런 사업들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다음 두 번째 하고 싶은 얘기는 약자의 개념, 그 범위를 어떻게 할 것이냐. 그래서 약자 그러면 서울시에서 지금 다루고 있는 약자는 신체적인 약자, 경제적 약자, 사회 안전 약자, 기후 환경 약자 등등 많아요. 그다음에 지금 우리 저 포럼에서 다루고 있는 게 이제 디지털 약자죠. 디지털 약자가 굉장히 중요한 게 디지털 격차가 결국은 이러한 모든 약자들을 다시 양산하는 만약 격차가 해소가 안 되면 미래에 이런 약자들이 다 될 수가 있거든요. 디지털 약자 그중에 굉장히 중요한데 근데 문제는 서울시에서는 약자와의 동행을 전부 하다 보니까 별난 약자가 이렇게 표현하면 안 되고 온갖 다양한 경우의 약자가 다 해당이 돼요. 장애인, 노약자, 저소득층, 외국인, 특히 이제 한국 귀화인 뭐 이런 건 이제 당연히 저희가 대상을 해야 되는데 지원 사업 중에 어린이, 여성, 한부모 가정, 은둔형까지는 괜찮았어요. 근데 소상공인, 자 지원 사업 아까 챌린지 사업 뭐 이런 지원 사업인데 소상공인을 지원한다고 가만 봤는데 이거는 그냥 기업 소규모 상공인 지원이지 이게 과연 약자로 볼 수 있느냐 이런 거로 저희가 심사하면서 고민을 많이 하고 토론도 많이 했습니다. 비만인 사람 분명히 사회적 약자 맞아요. 근데 과연 이거를 지원을 해줘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 기업이 개발하겠다는 내용을 가만 보면 사실은 그냥 다이어트, 피트니스 그런 앱, 그런 약 개발 뭐 이런 거예요. 과연 이걸 지원을 해주는 게 맞나 틀리나 그렇게 문제가 되더라고요. 성소수자까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멘붕이 왔죠. 이게 과연 약자가 누구냐라고 정의하는 것과 그다음에 약자에 대해서 어떻게 지원을 해야 되는 건가 어디까지 이런 전략이 필요하지 않나. 그래서 적용 대상에 대해서 어떤 선택적인 전략 또는 우선순위 전략 뭐 이런 것들이 좀 체계적인 정의가 좀 체계적인 전략이 좀 필요하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약자가 이렇게 많더라고요. 그래서 실제로 뭐 정의를 해보면 제일 중요한 약자는 뭐 이 정도인데 그렇다 그러면 이 약자들이 약자가 아니다라고 얘기할 게 아니라 이런 많은 약자 중에서 이렇게 중요한 약자를 과연 어떤 우선순위로 어떤 방법으로 지원을 먼저 해주고 하는 그런 선택적인 전략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는 홍보 전략이 좀 필요하겠다. 제가 하나 안타까웠던 게 서울시에서 회의를 하고 나오면서 그래서 이동약자, 서울시에서는 이동약자가 사회적 약자, 그래서 이동약자도 굉장히 중요한 약자 중에 하나입니다. 장애인도 있고 외국인도 있고 등등. 회의를 하고 나오는데 서울시청 옆에서 전장현 시위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지하철 타는데 불편하게 하고 있고, 그래서 지금 그 회의를 약자들을 위한 회의를 좀 하고 나오는데, 또 서울시에서는 1년 넘게 약자의 동행 정책 추진하는데 이 사람들은 과연 지금 이 사업을 알까? 알고도 이러는가?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어서 그런가? 그래서 굉장히 그날 제가 좀 뭐랄까 많은 생각을 하면서 그러면서 이제 학교로 돌아갔는데, 그래서 내린 결론은 이건 홍보 문제다. 근데 여러분들이 잘 아는 게 제가 얘기하는 지금 홍보는 광고가 아닙니다. 광고성의 홍보가 아니라 과연 어떻게 알릴 것이냐. 그 사람들한테 그 사람들이 서울시에서 이만큼 노력을 하고 있고 이런 정책들이 시행되고 있는데, 그래서 향후에 우리가 얼마큼 좋아질런지를 과연 인식하고 있느냐 하는 겁니다. 그거는 지금 나와서 데모를 하고 시위를 하고 한다는 건 그게 당연히 부족하다는 게 있기 때문에 할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홍보를 할 때 과연 누구를 위한 홍보를 할 것인가. 광고가 아닌 TV 광고나 뭐 언론 광고가 아닌 진짜 홍보, 또 뭘 알려야 되는지, 그래서 홍보를 해서 결과로 어떤 성과를 얻을 것인지 이런 것에 대해서 좀 면밀한 전략을 세워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저 홍보 관련해서 보면 지금 조금 전에 나왔던 스마트 시티 프라이즈 받고, 저 바르셀로나에서 스마트 시티 상 받고, 그다음에 또 이런 약자 동행 정책으로 이런 것도 괜찮더라고요. 약자 어려움을 떨어질 수 있는 문제를 같이 동참해서 찾자. 또는 서포터즈 이런 걸 통해서 또 전 저것도 좋았다고 봐요. 아까 우리 동네 뭐 디지털 안내사라든지 뭐 이런 거 같이 동참을 하면 그러면서 이게 서로 알려지는 거겠죠. 그래서 결국 제일 중요한 건 당사자들한테, 그 약자 당사자들한테 어떻게 이게 알려질 건지. 그래서 알려진다는 건 내가 주변에 저거 있다는 거 쉽게 알 수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아는 거로 끝나는 게 아니라 내가 쉽게 가서 접할 수 있도록. 그래서 나한테 그거 도움이 된다, 그런 거 있더라. 그런데 아직은 좀 부족한 것 같아요. 우리가 시행한 지 1년 뭐 이렇게밖에 안 돼서, 그래서 이런 부분을 좀 강화를 해서 그래서 실질적인 도움이 있고 실효성이 있다라는 것을 실감할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나. 그래서 이런 몇 가지를 제안을 했습니다. 제가 이번에 하다 보니까 요 천천히 해도 괜찮아요가 참 마음에 들었어요. 그랬더니 오늘 바로 앞에서 발표하신 분이 요거 기한을 한 거라고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홍보를 해서 키오스크 쓰는데 한마디 좀 개인적인 얘기하면, 제가 이 키오스크를 편하게 쓰는 유저 인터페이스 개발하고 모바일 앱 개발하고 뭐 이런 거에 전문가입니다. 특히 약자를 위해서, 디지털 약자를 위해서 개발하는 전문가인데, 한 보름쯤 됐을 거예요. 한 달이 채 안 됐는데 커피숍 가서 내가 뭐 키오스크로 주문하다가 잘 안 돼서 몇 번 뒤로 돌아갔어요. 뒤에 서너 쓰더라고요. 그 순간 멘붕이 오는 거예요. 나이 든 사람이 앞에서 뭐 하고 있는데 젊은 사람 뒤에 서면은 그때부터 헤매기 시작해요. 또 그 택시에 제가 한 번은 저도 이게 편해요. 길거리 나가서 저희 학교 앞에서는 잘 잡혀요. 그래서 항상 학교 앞에서는 안 부르고 집에서 어디 갈 때는 택시 앱을 부르는데, K 택시 앱을 부르는데 한 번은 제가 이걸 잘못 눌렀어요. 그래서 2번이 호출됐나 봐요. 근데 전 그것도 모르고 그냥 택시를 탔죠. 그랬더니 전화가 왔어요. 어딨냐고. 택시 타고 간다 그랬더니 아니 사람이 왜 그러냐 뭐 욕 엄청 먹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개발한 전문가도 사실은 쓰는데 굉장히 애를 먹고 있는데 이거 보니까 참 좋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당사자한테 큰 도움이 되고 위안이 되고, 이게 결국 이런 홍보들, 제가 말씀드린 홍보는 이렇게 본인들한테 와닿는
그런 알림이 되고 실제로 도움이 되는 그런 우리 캠페인을 좀 많이 해나가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좀 제 주제 발표는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